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주의 산림치유원, 국립산림치유원에 와 있거든요. 경상북도. 오늘 4시부터 세미나가 있고 제가 한 15분 일찍 도착해서 오늘은 지금 행복의 기원이라는 이 책의 챕터 1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생각을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추천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서인국 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 갈등은 인간의 양면적 모습의 끝없는 줄다리기다.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하는 문명인의 이성과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동안 충돌한다. 신우이가 너무 얄미워 한 방 날리고 싶지만 이성의 목소리가 겨우 말린다. 이성, 신승.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살을 빼겠노라 결심하지만 결국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고 잔다. 밥도 좀 말아서. 본능 압승. 인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펼친 이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다. 양면적 모습을 언급하는 이유는 심리학이라는 학문, 특히 지금까지의 행복 연구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에만 너무 몰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관점에서 그려진 행복의 청사진에는 정작 결정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경험인데 마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 세상의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말장난 같기도 하다.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대로 쉽게 바뀌지 않지만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간 사과,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 표면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우리의 시각세포를 흥분시키고 이 신경 반응을 뇌에서 합성해 빨갛다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빨간색이 사과 자체에 묻어 있다면 사과는 항상 빨갛게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명인 내 친구에게 사과를 빨갛게 보인 적이 없다. 즉 사과의 빨간색은 사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의 머릿속에 생겨나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빨강이라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분석해야 할까? 세상의 모든 사과? 아니다. 외부의 자극을 합성해 빨강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낸 그 경험의 주인, 즉 경험자, 그리고 그의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용돈을 받고 즐거워할 때 느끼는 행복 역시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과의 빨간색처럼 행복감도 뇌에서 합성된 경험이다. 돈이라는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들을 흥분시켜 좋다는 일시적 경험을 확산해내는 것이다. 돈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색깔을 지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경험이 행복이다. 어쨌든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왜, 언제 뇌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뇌의 주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의 유전자에 박힌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인지, 그의 뇌는 무엇을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연장인지,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뒤로 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뇌의 대표적인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좀 해보자.
혹시 그 중요성이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분명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다. 숙고할 수 있기에 어제의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내일을 준비하고 이런 책도 사서 읽어본다. 그러나 무엇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어떤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일까? 우리보다 지구에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온 악어. TV에서 보면 녀석들은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 도무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표정이 아니다. 인간 사회 못지않은 복잡한 위계 구조를 유지하여 심지어 곰팡이 농장까지 운영하는 놀라운 개미들, 그 녀석들도 생각이란 건 하지 않는다.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그중 반장 철새가 달력의 출발일을 큰 동그라미로 표시해놓는 것도 아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호흡, 소화, 혈액순환,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의 모든 생리적 기능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심정이 몇 번 뛰었는지, 호흡을 몇 차례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 심장은 뛰었고 숨은 쉬었다. 우리의 생명을 꾸려나가는 수많은 기능은 자동으로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우리 의식 밖에서 돌아가고 있다. 마치 나의 손발이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요약하자면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의 경험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아니다. 최근 많은 학자가 의식적 사고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생각하는 모습을 인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꼽는다. 왜 우리는 이성의 능력에 이토록 숭배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중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이 실제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페르시아 왕들은 패전보를 전에 들고 온 병사를 처형했다고 한다. 단지 왕의 눈에 보였다는 죄, 아닌 죄로 전령병은 패전의 책임을 과하게 뒤집었었다.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 굳게 믿는다. 큰 오해다. 사실 일상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은 의식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이뤄진다. 여러분, 아직 챕터 1을 다 못 읽었거든요. 근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성주의를 대표하는 집단, 뭐 의사나 변호사 집단, 뭐 이런 집단들이 생각보다 마마보이, 뭐 마마걸이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성은 어떤 doing, 결정을 끌어내는 요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인간이 살면서 결정하는 데 힘을 발휘하냐면 감정이라는 영역이 잘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크기나 그 강도나 그 깊이들을 잘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전개가 이성이 아닌 감정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사실 행복인데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만을 행복으로 여기면 안 돼,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많이 다뤘던 얘기고 많이 공감되면서 시작을 했네요. 챕터는 9개까지가 구성이 돼 있고, 행복은 과연 생각일까? 챕터 1, 챕터 2는 인간은 100% 동물이다, 이런 뜻. 그 다음에 3은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행복이라는 얘기. 뭐 결국 사람이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사람쟁이 성격 어때, 한국인의 행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다 읽으면 감성적인 부분에 조금 더 풍요롭게 느끼세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다 읽고 한번 공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